네, 다 오셨어요?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부터 그 요약이랑 문제풀이 같이 나가는 건 알고 계시죠? 교재를 2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나갈 거냐면 일단 요약서를 먼저 보고 제가 설명을 쭉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랑 관계된 문제를 이제 병행해서 풀어볼 거예요. 뭐 요약집 보고 바로 그 다음에 문제집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볼 거니까 항상 준비하실 때는 2개를 같이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요런 얘기가 이렇게 문제화 되는구나라고 연결을 하시는 게 시험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요. 2개를 같이 보면서 이제 설명을 쭉 드릴 거예요. 그럼 요약집 준비하셨죠? 요약집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2021년도 판이 있는데요. 전년도 판이랑 이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나 뭐 요약집을 매해 구매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요약집은 그 차이 나는 부분만 제가 언급을 드릴 거니까요. 기존 거는 아마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문제집은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문제는 이제 뭐 유사한 문제도 있고 뭐 새로 추가된 문제도 있긴 해서 번호가 좀 다르니까 가능하면 최신판으로 준비하시는 게 또 이것도 안 맞다 해가지고 찾아보고 가시고 그런 것도 좀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문제집은 최근판으로 하시되 뭐 요약집은 좀 편의에 맞추어서 구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요약집부터 먼저 봐보시는 걸로 하죠. 저희가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요약도 하고 문제도 풀려면 좀 시간이 빠듯해요. 그래서 바로 진도 나갈 거니까요. 교재는 14페이지 오셔가지고 파트 1이라고 해서 재무회계라는 것부터 같이 좀 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재무회계라는 파트 1번에 보시면 테마 1번이 회계의 목적과 분류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회계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회계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우선 회계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회계 정보는 정보를 전달해 가지고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쓰셨으면 좋겠다. 의사결정하실 때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용자가 워낙 성격이 다양한 많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요. 회계가 좀 세분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회계 목적부터 볼게요. 거기 보시면 어디에 체크하시면 돼요.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다. 그렇게 그냥 편하게 들어보시면 돼요. 근데 회계의 분류를 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 있어요? 재무회계가 있고 관리회계가 있고 시험에서 유의하실 건 요거죠.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랑 이용자를 좀 나누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유용하게 생각하는 정보가 같아서요, 달라서요? 달라서. 그래서 외부정보 이용자가 유용하게 생각하는 정보랑 내부정보 이용자가 유용하게 생각하는 정보랑 조금 질이 달라요. 그래서 둘을 뭐 해놔야 된다? 갈라서 따로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무슨 회계죠? 재무회계고 핵심 키워드는 외부정보 이용자라는 거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면 돼요. 기업의 밖에서 회계 정보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무회계하면 연결하실 게 몇 개 있죠. 재무회계는 정해진 양식이라는 게 있다. 양식은 기준이라는 거에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 기준도 제가 만들어요. 외부에 있는 저명하신 학자님들이 만나가지고 합의해서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회사가 스스로나 이거 쓸 거야 라고 한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회계는 회계 감사라는 것도 좀 필요하겠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연결 좀 할게요. 재무회계에서 정리하실 거는 그겁니다. 외부정보 이용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외부정보 이용자 쭉 빼셔서 뭐 하시면 된다. 다수여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공통된 뭐가 있어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쓰는 이 양식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무제표라고 부르고요. 바로 옆에 있는 테마가 이 재무제표의 연결관계라는 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재무제표는 총 몇 개입니까? 5개죠. 그래서 올해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재무, 상태표, 그리고 포괄, 손익, 계산서, 그리고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랑요. 뭐도 필요하다. 주석도 다 들어간다. 그래서 시험장으로는 이 주석도 재무제표에 들어간다는 건 아셨으면 좋겠다. 5개가 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다 조금씩 담고 있는 정보가 달라서 기업을 이해하려면 이걸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업이 이런 일을 했구나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 되고요. 재무제표는 뭐에 따라서 작성해야 되냐면 기준에 따라 작성돼야 돼요. 이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험에서 가끔 물어보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KIFRS라고 하는 국제기업 회계 기준.
그래서 그 기준이 가지는 특징은 또 까먹을만 하면 물어보고 까먹을만 하면 물어보고 해요. 요걸 알아야지 아 재무제표가 이런 성격을 띠고 있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밑으로 한번 가보세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 보이시죠? 둘 다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우는 KIFRS라고 하는 그 기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원칙 중심이라고 했었죠. 원칙은 뭐라는 거예요? 규칙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지만 원칙은 최대한 자율성을 허용해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마다 조금씩 표시 방법이 다른 거는 최대한 뭘 허용해 놨다? 자율성. 그래서 바운더리만 안 벗어나면 돼요. 테두리만 안 벗어나면 오케이 해줄게. 이런 게 원칙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꽤 많이 나옵니다. 규칙, 원칙, 시험장 가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실 때부터 원칙. 바운더리만 안 벗어나면 돼. 그리고 자산과 부채에 있어서 뭐 평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공정가치를 굉장히 좋아하는 기준서입니다. 가능하면 평가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라고 해가지고요. 옆에다가 하나만 쓸게요. 얘는 경제적인 실질을 더 우선을 합니다. 법적 형식도 있겠지만요. 실질이 먼저다. 연결은 그런 거예요. 형제예요, 형제. 위에 있는 형과 아우가 한 핏줄에서 나온 거죠. 그럼 실질상 우린 뭐다? 하나다 라고 보는 게 연결이에요, 연결. 그래서 뭐를 우선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네, 실질이 우선이구나라고 눈치챌 수 있는 겁니다. 시험에서 나왔어요. 법적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이 이런 특성을 띠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공부도 하셨으니까 공정가치 평가 어떤 거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주식 공정가 평가도 해보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토지 이런 것도 재평가 한번 해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공정가 평가를 좋아하시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에 그 당구장 표시인가요? 그거에다가 밑줄 좀 그어볼게요. 시험에 나온 적 있는 거는 밑줄 좀 긋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KIFRS라고 하는 이 기준은요. 아무래도 원칙 중심은 다른 말로는요. 자율성이 많아서 전문가 자문을 많이 받아야 돼요. 왜? 구체적으로 안 써놨으니까 어떻게 하란 얘기야 라고 해서 전문가 자문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설명도 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해석했어.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거니까 막 구구절절 막 근거를 달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돈이 있는 기업들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기업이 의무 적용입니까? 상장 기업. 참고로 금융기관도 하나 써놓으시면 돼요. 외국 돈과 관계 있는 거예요. 상장 기업은 외국계 자본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믿을 만한 기준. 남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IFRS를 썼으면 좋겠다. 상장기업 금융기관은 의무 적용. 하나 더 쓰실 건 있죠. 비상장 기업은 제가 뭐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비상장 기업도 나는 IFRS 쓸게. 그럼 오케이. 그래서 IFRS 쓸 수 있어요. 근데 선택하지 않으면 뭘로 가면 돼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우리나라가 만든 거라서 이것저것 막 사례도 많이 넣어놨고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요. 요거를 쓸 수 있다. 뭐 시험에 나온다면 그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벌써 시험 문제 2개 보신 거예요. 재무제표의 종류.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기준 필요하다. 그 기준 중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KIFRS의 특징. 그리고 다 이걸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특히 비상장 기업은 유의를 좀 해달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요 첫 번째 테마에서